자, 그럼 본격적으로 뉴욕 증시 마감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에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 회복에 좀 확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주요 증시 어떻게 마감했죠? 네, 시장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다가 오후 2시 30분에 파월 의장이 이 모든 리스크를 한 번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전망 여기에 자금의 추가 투입까지 모든 이슈들을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전장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 쪽에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죠. 독일 경제 전문가들이 2021년도 성장 예측을 좀 낮추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제 봉쇄 조치가 좀 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는데 지금 현재 독일이 인구 10만 명당 83.7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하루에 한 9천 명 수준입니다. 인구가 8,200만 명인데 9천 명 수준으로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한 5천 명씩 나오고 있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봉쇄 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또 좀 오전장에 약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가 발표가 됐는데 급락을 했습니다. 2020년도 2월 이후에 가장 크게 감소를 했는데 주택 착공이 10.3% 감소를 했고요. 건축 허가가 10.8%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2월 달에 일시적인 상황일 것이다. 이제 굉장히 강력한 한파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황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다음 달 어떻게 또 나타날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원유 재고가 예상을 뒤엎고 240만 배럴이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140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100만 배럴 이상 더 증가를 했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이 0.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64.64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여기에 또 석유 제품에 대한 재고가 또 증가하면서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간밤에 이러한 뉴욕 분위기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거는 이제 주택 내구재 산업이 이제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네. 3.9%나 급등을 했는데 대출 금리가 이제 제로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주택 보수할 때 대부분 이제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여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택 개량 수요가 좀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테슬라가 이제 700달러 선에서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니까 자동차 산업도 3%대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또 제로 금리 수준 또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자동차 대출 확대를 통해서 매수세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항공주들이 오늘도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디즈니가 이제 4월 30일 날 재개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CEO가 나서서 발표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4월 1일부터 인원 제한이라든가 몇 가지 조건을 수행을 하면은 이제 공원을 오픈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침을 이제 새로 발표한 이후에 이제 디즈니가 처음으로 발표를 한 거죠. 4월 30일이 캘리포니아 어드벤처가 이제 문을 닫은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라서 좀 의미가 있는 날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체 에너지 산업들에 대해서 고평가 논란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넥스트라 에너지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보이면서 70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고평가 이 부분이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체 에너지 산업은 지난 1년 동안 114%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좀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치평가 지표들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 예를 들어서 뭐 퍼라든가 뭐 이런 지표들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유경제 산업에 대해서 리프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목표 주가를 26%나 더 끌어올리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프트가 1%대에서밖에는 못 움직였고 우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익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에비타 같은 재무지표들이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재무적인 건전성은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3월 FOMC 회의가 막이 내리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FOMC 주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FOMC 내용에서는 이제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 경제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확신을 줬습니다. 뭐 연준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을 했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확신을 주게 됐는데, 물론 점도표상으로 보면은 경제 회복에 맞춰 가지고 2022년, 2023년 연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총재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4명이 있었고요. 2023년도에는 7명의 총재들이 그런 의견들을 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연준에서 미국이 올해 성장이 기존의 4.2%에서 6.5%로 이제 급증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실업에 대해서 완전 고용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5%에서 올 연말까지 4.5%, 즉 4.5%는 완전 고용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줬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2023년까지 2.2% 이룰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물가가 일시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어도 좀 안정된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물가나 고용이 안정되게 목표치에 도달해야지 어떤 추가적인 금리에 관한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시장이 안정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동안은 사실 정부의 재정 지원만 좀 얘기를 하다가 추가적인 어떤 지원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기존의 머니마켓 시장이죠. 여기에서 리퍼 거래 한도를 300억 달러로 있던 거를 이제 800억 달러로 인상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달러 가치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FOMC 회의를 지나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벤트 중에서는 어떤 걸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내일은 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과연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70만 건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예상치는 낮게는 67만 5천 건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고, 뭐 기관별로는 70만 건 수준이다라고 또 예상을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계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14만 건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경기 선행지수가 소폭 둔화될 전망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에 이제 0.5% 상승했었는데 2월 달에는 0.3% 상승하면서 소폭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한파의 영향이 다양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위축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의 그 지역의 제조업 지수는 2월달 23.1에서 3월달에는 24 정도로 소폭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나이키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아디다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이키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쟁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 회계 연도 3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이제 회계 연도가 바뀌게 되는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가 1,008억 달러 매출의 75% 주당 순이익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1,010억 달러 매출이었고, 그리고 78센트 순이익이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하락한 기록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선방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수 기자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